그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쉬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이에서 좀 그 어떤 노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항상 이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로서 접근하게 되면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상상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단 한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노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정수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그 당신의 어머니 아버님에 관한 그 내용의 시를 쓰신 얘기를 아마 발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년을 어떻게 거닐 것이냐, 이런 문제 또는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배우는 거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라본 것 속에서 이러한 지혜와 또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눈과 펜을 대고 거기에서 글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랬던 일들을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어르신들이 영화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겁나게 하여튼 야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정말 내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 야한 이야기를 많이를 어려서 들었어요. 옆방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있어야 그걸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옆방에 정록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물러? 그러면 그놈은 나중에 커서 장가 안 드나? 장가 안 드나까지는 괜찮은데요. 우리 윗집 아주머니는 장가 안 드나? 그놈은 구멍 나들이 안 남? 이런 아주 흉측한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인데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 힘 있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윤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지러지게 웃으시잖아요. 듣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언제 어떤 나쁜 짓을 했구나. 우리 이 작은 동네 안에서도 이런 삼각관계가 있었구나. 또 그런 일로 하여서 어떤 분이 아직도 아줌마들 사이에서 길을 못 피고 있구나. 이거를 어려서 알게 됐죠. 그럼 나중에 그 아주머니를 보면은 저분은 참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분은 그래요, 맞아. 아무래도 우리 엄마보다도 더 이쁘니까 그럴만해요. 우리 동네에 밀밭도 많고 뽕밭도 오죽 많은가.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제가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어르신들한테 지혜도 얻고 또 분들 사이에 건강한 일과 놀이 또 또 자식에 대한 걱정, 만물을 바라보는 어떤 따뜻한 눈, 이런 것들을 조곤조곤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젊고 또 도시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는 일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욕구에서 욕망으로잖아요. 이제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 욕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 에로스가 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에로스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애로사항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었죠.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이정수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 해결된다는 것, 그 위에서 욕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한국은 불행히도 그 욕구가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노인 정책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뭐 경로 우대 이런 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내가 왜 공짜로 뭐 지하철을 타고 다녀? 내가 왜 여기 앉아야 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요즘에는 뭐랄까 젊은 노인이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노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아마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결혼을 한 3번 해야 맞다고 합니다. 그래야 연령대에 맞춰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생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70대쯤에 한 번 더 결혼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머니들은 치를 떠실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 5년 차세요. 82이신데 엄마가 이제 77이세요. 치매 5년 앓으셨어요. 치를 떨어요. 아버지 옆에 합장하면 난 무덤을 깨고 나올 거다. 절대 그 옆에 합창하지 마라.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두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도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까? 이미 젊었을 때 다 꺼져버린 욕망 있지 않을까? 그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욕망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주제를 받고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그 욕망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엄마한테 가서 한번 여쭤봤죠. 그 엄마도 그런 게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얘기하면 지금 옆에서 남편이 날 괴롭히고 자꾸 찝적대는 것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첫사랑쯤 되던 그 한 동네 살던 대학생 오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엄마도 여자였고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평생 우리 아버지 옆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저 남자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의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였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 마음속에도 엄마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미지의 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89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책이 나오고 초판이 발행되던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책을 못 보셨는데 저희 어머니 40대 초반에 이제 혼자 되셔서 청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뭐 많은 유혹이 있으셨겠죠. 근데 어머니한테도 그런 걸 예전에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여자들이나 뭐 대부분 저는 이제 할머니들,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숯 같다. 화로 속에 들어있는 숯 같지 않겠냐. 우리가 겨울에 예전에는 화로 방에 다 두셨잖아요.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엄마 마음은 어때요? 엄마 욕정이 없으실까요? 엄마는 욕망 없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화로불에 힘있게 입김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어때요? 힘있게 입김을 불어 넣으면 불꽃이 타닥타닥 튀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몇 번 불면 뜨겁게 화로불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밤도 구워 먹고 아이들 뭐 따뜻하게 음식도 데워주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는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숯의 불씨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뜨거운 욕망도 있고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나이가 든다는 거는 지혜로워진다는 것과 또 다른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 지혜로워진다. 아마 그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은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노인이 된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이성으로 누를 수 있거나 자기의 욕구를 지혜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항상 늘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문해교실도 많이 다녀봤어요.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그분들의 욕망과 욕구는 뭐냐 하면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써보고 싶다.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써서 누구한테 주고 싶다. 내 아들한테 아들아 난 너에게 뭐 쌀 20kg 보냈고 이런 거 내 손으로 좀 써보고 싶다. 또 아들이 혹시 군대 갔을 때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항상 우체부 아저씨가 읽어주셔야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글을 읽고 싶다. 혹은 길에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몰라요. 숫자는 아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서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반은 모르는, 세상을 반절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욕구와 욕망은 뭘까요? 욕구라면 한글을 배워서, 글을 배워서, 욕망이라면 내가 그걸로 뭔가 해주고 싶다. 내 자식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글을 남기고 싶고 이야기를 써주고 싶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욕구와 욕망들을 고르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 욕구와 욕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느냐,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TV 보고 아침마당 보고 있으면 성공하신 어르신들이 나오겠죠.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TV만 보고 앉아서는 절대 안 되죠. 신발 신고 나와서 근처에 복지관이라도 가야죠. 가서 열심히 한글에도 읽히고 또 뭐 오시는 강사님들하고 같이 한 자라도 더 배워보거나 뭐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했고 악보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눌렸고 참아왔고 했던 욕구와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드시지 마세요. 그 소중한 역사들을 다 남겨주세요. 남겨서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주시는 그런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도전입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인지 이제부터 볼게요. 이분들은 영상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상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려워요. 그 왜 안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런 욕망이나 욕구가 사실은 노래를 한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인생 2막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인생 2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처음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만나 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어르신은 나이가 그때도 뭐 80세 초반이셨고 가장 그 반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끝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던 다르게 잘했던 분들은 다 그만두셨고 이분은 현재 87세, 87세세요. 근데 현재까지도 1년에 한 편씩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 물론 수상은 못하셨지만 본선에 오르셔서 상영을 하셨습니다. 올해 서울노인영화제는 트레일러 감독이 단편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노인도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보여주자는 컨셉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렇다면 한번 그러니까 배우 오디션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전국의 노인 복지센터는 요즘 그러니까 영화 제작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히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연기를 꿈꿔왔던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오디션을 한번 기획해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실지 몰랐고 그렇게 끼가 많은지 정말 몰라서 이 끼를 어떻게 누르고 지금까지 사셨는지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되신 건 이분이신데 이분은 근데 정말 재밌게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연극반을 하셨어요. 10년씩.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기를 못 하셨지만 센터에 오셔서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연기를 배우셨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홈페이지를 봤대요. 근데 저희 조건이 하나였어요. 만 60세 이상의 여자 어르신이면 지원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60이 넘었으니까 되겠구나 하셨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말렸대요. 무슨 연기 경력이 없는데 어딜 가냐고. 근데 아니라고.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고. 되든 안 되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제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르신 분들도 그 현장을 제가 한번 스케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영화제 홈피에 들어갔더니 이 오디션 한다에 나와서 이거 뭐야 하고 보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네, 잊어버렸네. 애들 대학만 딱 졸업시켜 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집 가서 애기 나니까 손주들 보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내 꿈을 한 번도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좀 펼쳐보고 싶고요. 이름을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할 수 있다면 노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뮤지컬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한 번 도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랄라랄라랄라. 아니 말똥이 아버지. 연극반 시작할 때 보통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전혀 그냥 연극학원의 연자도 그냥 아주 전혀 모르고 감히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연극을 하니까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 감성이 풍부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지만요, 제 나름대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 너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수능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예수가 있고. One day I wake up, I realize, get older, I decided my life should be different so far. I can do whatever I want to. If you pick up actress, I'll be good actor.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울리지 말고 이렇게 앞을 그래. 아이고, 알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서울 노인 영화제 화이팅! 노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보면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 26조에 의하면은 65세부터 경로 우대를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65세가 기준이 돼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욕구는 그 사전에서도 얘기하죠. 욕구나 욕망은 거의 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욕구는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그 심적 필요성이고, 욕망은 그런 그 욕구를 뛰어넘는 이제 욕심이랄 수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욕망 이전에 욕구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체는 전부 다 욕구가 있고, 근데 그 욕구가 지나쳤을 때
욕망이 되고 욕망이 또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 된다. 욕구에는 생존을 필요한 그 생존욕이 있고 종족 번식 욕구가 있다. 닭은 침입자가 오면은 날개를 하고 꾀대하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어미닭은 병아리를 품고 덤빕니다. 종족 보존 욕구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욕구는 생명 현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욕구는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남의 자유를 또는 남의 이익을 그렇게 이제 해친다거나 자신의 그 욕구가 타인의 생존을 해치는 경우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욕망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세대마다 다 즐거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전에 그랬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노인들의 20%만 이 성에 관심이 없고 나머지 80%는 60, 70이 돼도 소위 그 섹스라든가 성에 관심이 많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한 것을 봤는데 저는 이제 50이 넘으면 무슨 뭐 재미로 살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제 나이에 지금 보면은 지금도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말하자면 음란한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 미를 추구하고 미에 대한 그런 그 희구가 바람이 바로 그것은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그 감성이 결국 남아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령마다 즐기는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노인 복지법 등등 이런 거 되겠어서 OECD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노인에 대한 그 취약한 이제 부분이 있고 자살률이 제일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인의 여가 선용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노인 문제를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나는 우선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었었나? 근데 내가 사는 과정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 그렇게 지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근데 지금 되돌아와서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나는 하고 싶었었는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을 해왔었는가 이제 그랬는데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데에서 내가 이 나이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내 경제적인 문제, 물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하겠다는 것에서 결국은 마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도전의식을 가지면서 틀림없이 이제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취미 생활에 접근하고 이런 문제가 그 접하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 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과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되는 거 이거를 좀 더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배려한다면은 우리의 노년이 결국 그렇게 슬프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 열지 못하거든요. 어르신들도 스스로 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내민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인기척이 있고 온기가 살아있는 그런 문화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